어둠 속에서 갑작스러운 불꽃이 피어오른 적 있나요? 그 공포와 무력감이 가슴을 짓누르는 순간, 수백 년 전 사람들이 아니라 불과 40년 전 체르노빌의 기술자들도 똑같은 불안을 느꼈어요. 작은 실수가 모든 걸 집어삼키는 그 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에요. 오늘 당신의 불확실한 내일을 대비하는 지혜,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열쇠죠. 편안히 눈을 감고 역사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세요. 깊은 잠으로 떠나요. 어둠 속에서 빛이 태어났다. 조용한 제4호 원자로실. 시계를 가리키는 바늘이 자정 1시 23분을 가리키는 순간, 평온한 밤하늘이 불꽃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바람이 스르륵 불어오는 프리피아트 시골 마을. 나무숲이 속삭이는 소리만 들리던 그곳에서 갑작스런 진동이 땅을 흔들었다. 당신은 그곳에 서 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발밑에서 떨리고 공기 중에 금속 냄새가 스며든다. 원자로 제어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기술자들의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메아리친다. 이 순간 세상이 영원히 변할 터였다. 1986년 4월 26일 새벽,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제4호 원자로는 평범한 안전 테스트를 앞두고 있었다. 소련의 자랑, RBMK형 원자로. 물로 중성자를 늦추고 흑연으로 반응을 증폭시키는 이 괴물은 평화로운 에너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그 밤, 작은 실수가 지옥을 열었다. 오후 1시 테스트 준비 중 증기 누출이 발생했다. 운영자들은 원자로 출력을 낮추려 했으나 자동 차단 시스템을 무시했다. 왜 그랬을까? 훈련 부족과 과신, 그리고 소련 체제의 비밀주의가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다. 이제 장면으로 들어가 보자. 제어실 안 공기청정기의 낮은 운궁거림. 알렉산드르 아키모프, 교대 책임자.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린다. 출력을 700메가와트로 유지하라.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린다. 시계는 1시 23분 4초. 비상 스크램 버튼 AZ5. 젊은 엔지니어 러니드 텔라티코가 버튼을 누른다. 막대들이 원자로 코어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막대들은 독특했다. 끝부분에 흑연팁이 달려 있었다. 중성자를 흡수해야 할 막대가 오히려 처음 20초 동안 반응을 폭증시켰다. 출력이 100배, 1000배로 치솟는다. 상상해보아라. 원자로실 아래 2000톤의 핵연료가 끓어오른다. 증기가 포효하며 터지기 시작한다. 천장이 찢어지는 소리, 금속이 비틀리는 비명. 당신의 귀에 뜨거운 증기가 스치고 바닥이 출렁인다. 1시 23분 40초, 첫 번째 폭발. 수증기 폭발이 원자로 뚜껑, 1000톤 무게의 뚜껑을 날려버렸다. 공기 중에 방사능 구름이 피어오른다. 불꽃이 하늘로 치솟고 프리피아트 주민들은 창밖을 보며 속삭인다. 별똥별인가? 하지만 그건 별이 아니었다. 지도자들의 실수였다. 줌아웃 하자. 이 RBMK 설계의 치명적 결함을 이해해야 한다. 소련의 원자로는 서방과 달리 물 대신 흑연을 조절제로 썼다. 출력이 낮아지면 제논 135이라는 독극물이 쌓인다. 이 물질이 중성자를 잡아먹어 반응을 억제한다. 테스트 중 출력을 너무 낮춘 운영자들은 제논을 제거하려 더 많은 연료봉을 삽입했다. 200개 이상. 원자로는 불안정해졌다. 긍정 공허 계수, Void Coefficient. 증기가 생기면 반응이 가속된다. 서방 원자로는 음의 계수로 안전하지만 RBMK는 양의 계수였다. 폭발 불가피했다. 다시 장면으로. 폭발 후 제4호 원자로실은 지옥. 불길이 핥고 흑연 덩어리가 사방에 흩어진다. 알렉세이 아나니에프코 소방관. 그는 트럭에 올라 달려온다. 불을 꺼야 한다. 그의 동료들은 호스를 쥔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공기 중에 세슘 137, 요오드 131이 날아다닌다. 방사선 양계가 미친 듯이 뛴다. 1시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피부가 붉어지기 시작한다. 구토, 소, 설사. 그들의 피는 이미 오염되었다. 당신은 그 연기에 섞여 있다. 코끝의 쓴맛, 폐가 타들어가는 느낌. 프리피아트 거리. 새벽 2시. 아이들이 잠든 창가에서 어머니가 창문을 연다. 바람이 방사능 먼지를 불어온다. 아직 아무도 대피령을 내리지 않았다. 발전소 지휘소 디스아나트 실라에프가 전화를 건다. 사고다. 하지만 통제 중이다. 모스크바에 보고된 건 거짓이었다. 소련 지도부는 은폐를 택했다. 줌아웃. 이 폭발의 규모는 상상 초월. 원자로 코어가 노출되었다. 190톤의 우라늄 해결료가 녹아내리기 시작. 용융된 코어가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내려간다. 3호 원자로 아래로. 지하수에 닿으면 수소 폭발. 유럽 전체가 물에 잠길 방사능 재앙. 하지만 그보다 무서운 게 태어났다. 코어의 일부, 지하실에 고인 용융연료와 콘크리트, 지르코늄의 혼합물. 코발트 60, 플루토늄 201삼9이 섞인 액체. 점차 굳으며 거대한 발자국 모양의 검은 덩어리로 변한다. 코끼리 발자국. 엘레펀츠 푸트. 장면 속으로. 4월 27일 탐사팀이 지하실로 내려간다. 공기 중 방사선이 엘만 렌트겐. 300초 노출로 사망. 플래시 사진 한 장. 그 덩어리가 빛난다. 검고 거칠며 표면이 물결처럼 굳어있다. 2m 높이, 무게 2톤. 지표는 1억 렌트겐. 사람 하나가 1초 만에 치명량 흡수. 1986년 촬영 후 방사능이 급감해 10년 만에 접근 가능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치명적. 5분 노출로 뼈수지증. 혈액이 굳는다. 이제 역사적 맥락. 체르노빌은 소련의 비밀주의를 무너뜨렸다. 4월 28일 스웨덴에서 방사능 검출 후 고르바초프가 인정. 30만 명 대피, 수만 명 노동자 투입. 청소부, 리퀴다터스. 그들은 모래와 붕소로 코어를 덮었다. 새 사초파굿 건설. 엘레펀츠 푸트는 그 심장. 오늘날 뉴 세이프 컨파인먼트 아래 묻혀있지만 플루토늄은 24만 년 반감기. 인류 최악의 유산. 다시 밤으로 돌아가자. 폭발 후 새벽, 프리피아트 하늘에 무지개 빛 기운. 오로라처럼 춤추는 방사능. 소방관들의 트럭이 돌아다닌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오늘은 별이 많군. 하지만 그 별들은 핵 분열의 잔재. 당신의 피부가 따끔거린다. 바람이 속삭인다. 도망쳐라. 대피령이 떨어지기 전 마을은 이미 죽음에 물들었다. 줌아웃 최종. 이 사고는 핵안전의 전환점. IAEA 기준 강화. RBMK 개량. 하지만 교훈은 명확. 인간의 오만이 기술을 초월한다. 엘레펀츠 푸트는 그 증거. 지하에서 조용히 빛나며 우리에게 경고한다. 에너지는 양날의 검. 평온한 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체르노빌의 속삭임이 들려오는가? 이제 잠들어라. 역사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이 속삭인다. 고요한 지하의 심연. 그곳에서 죽음이 부드럽게 빛난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제4호 원자로는 이미 불타는 지옥이 되어 있었다. 폭발의 굉음이 잦아든 후 지표 아래로 스며든 용융의 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뜨거운 공기가 피부를 태우듯 달아오르고 보이지 않는 불꽃이 공기를 물들인다. 당신은 그곳에 서 있다. 발밑에서 느껴지는 진동, 용암처럼 끓는 금속의 속삭임, 코끝을 찌르는 쇠와 연기의 냄새, 그리고 그 속에 스며든 달콤한 죽음의 기운. 이것이 코리움의 탄생이다. 원자로 심장의 용광로, 190톤의 우라늄 해결료가 녹아내린 채 서로를 삼키는 순간
지붕이 무너지고 증기 폭발이 터진 직후 수천 도의 열기가 콘크리트와 강철을 뚫고 흘러내렸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4호 원자로의 아래층, 기계실의 천장이 녹아 흘러내리는 장면을. 붉은 빛의 강이 천천히 기어 내려오며 바닥을 적신다.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벽면은 검게 타들어간다. 소리는 없다. 오직 부글부글 끓는 소리만이 아주 천천히 귓가를 간지린다. 코리움, 이 단어는 라틴어 코르에서 왔다. 심장. 하지만 이 심장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태우는 독심장이다. 원자로의 해결료,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이 2000도 이상의 온도에서 녹아내리며 지르코늄 연료봉 피복제, 콘크리트, 모래, 붕소, 심지어 작업자들의 장비까지 빨아들인다. 이 혼합물이 단순한 용융물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물질, 방사능의 결정체로 재탄생한다. 용융된 코리움이 아래층으로 스며들며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형태를 바꾼다. 좁은 복도와 방들을 따라 흘러 바닥에 고이던 풀, 이제 천천히 식으며 검은 유리처럼 굳어간다. 당신의 발소리가 메아리 친다. 아니, 발소리가 없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곳에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 당신은 그 뜨거운 복도를 걸어간다. 공기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고 눈앞에 희미한 녹색빛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코리움의 첫 번째 형태, 라바 플로라 불리는 그것. 길이 30m에 달한 검은 강이 복도를 따라 굳어있다. 표면은 거칠고 갈라진 틈 사이로 여전히 열기가 새어나온다. 만지면 즉사. 표면 선량률은 10,000 렌트겐 per 시간. 인간의 치명적 선량은 500 렌트겐. 불과 몇 분 만에 뼈와 살이 녹아내린다. 이제 천천히 다가가 보십시오. 1986년 5월 청소 작업자들이 처음 목격한 그 광경. 제4호 원자로 아래 기술층의 방안. 코리움이 바닥에 쌓여 거대한 발처럼 솟아있다. 코끼리의 발 또는 엘리펀트 풋. 높이 2m, 지름 2m의 괴기스러운 덩어리. 검은 유리처럼 반짝이는 표면. 마치 코끼리 발바닥처럼 생긴 그 형태. 사진 한 장이 세상에 남았다. 1996년 아르사모프와 바르노프 두 과학자가 카메라를 들고 15초 만에 찍은 그 사진. 그들은 보호복을 입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 받은 방사선은 평생의 피해를 남겼다. 주변 공기는 여전히 뜨겁다. 바닥은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으로 뒤덮여 있고 벽에는 녹아내린 강철이 흘러내린 흔적이 남아있다. 코끼리의 발은 조용히 빛난다. 희미한 청록색 형광, 공기 중의 알파 입자가 베타 붕괴를 일으키며 내는 빛. 그 빛은 아름답다. 밤하늘의 별처럼 고요하게 깜빡인다. 하지만 그 안에는 10억 큐리의 방사능이 꿈틀거린다. 플루토늄 239, 세슘 137, 스트론튬 거치메. 이 원소들은 반감기가 수십 년에서 수만 년. 영원한 독. 이제 확대해 보십시오. 코리움의 과학, 그 형성 과정을. 원자로 폭발 직후 제어봉이 제대로 삽입되지 않아 핵분열 연쇄 반응이 폭주했다. 35,000메가와트의 열 출력. 증기와 수소 폭발로 지붕이 날아가고 용융 해결료가 아래로 쏟아졌다. 뉴턴의 법칙을 따르듯 뜨거운 액체는 밀도 차이로 아래로 가라앉는다.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모래 주입구를 통해 지하수층으로 스며들려 했으나 붕소와 모래가 섞여 식혔다.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우라늄 산화물이 실리카와 결합해 유리질 코리움을 만든다. 밀도는 구원연용 GCCM3, 물보다 10배 무겁다. 그래서 발처럼 뭉친다. 숨을 쉬며 느껴보십시오. 그 열기, 그 무게. 작업자들은 로봇을 보냈으나 전자회로가 방사선에 녹아 즉사했다.
인간이 직접 들어간 건 몇 달 후. 그들의 증언은 희미하다. 그것은 살아있었다. 빛나며 숨쉬는 괴물. 코끼리의 발은 1986년 당시 시간당 10,000 렌트겐이었으나 1990년대 들어 300 렌트겐으로 줄었다. 여전히 치명적. 2000년대 물 주입으로 시키려 했으나 수증기 폭발 위험으로 포기. 지금도 그곳에 있다. 사리코투르 층 아래 영원히 빛나는 무덤. 이제 거리를 두고 보십시오. 역사적 맥락에서 코리움은 인류 최초의 핵 용융사고 산물이다. 190톤의 핵 연료가 퍼진 결과 30kW의 잔여열이 10년간 지속되었다. 체르노빌 사고는 RBMK 원자로 설계의 결함을 드러냈다. 소련의 비밀주의가 초동 대응을 늦췄고 코리움은 그 상징이 되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코리움 덩어리들은 총 100톤 이상, 일부는 지하수로 유출 위험. 이는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이 되기도 했다. 핵의 이중성, 에너지와 파괴의 경계. 다시 가까이 다가가 보십시오. 코끼리의 발표면 세밀한 균열들. 그 안에서 무수한 입자들이 붕괴한다. 알파, 베타, 감마. 보이지 않는 비가 내린다. 당신의 피부가 따끔거린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이미 끝난 과거. 고요한 밤, 이 빛은 당신을 재우는 별빛일 뿐. 용융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코리움은 펜웰리라 불리는 작은 방으로 흘러들어 거기서도 발톱 같은 형태를 만들었다. 전체 길이 1.5km에 달한 코리움 네트워크. 지하 깊숙이, 샤워실 바닥에 고인 풀, 주스 바라 불린 방의 검은 호수. 각 덩어리는 독특한 모양. 일부는 뼈처럼 길쭉하고 일부는 손처럼 움켜쥔다. 자연의 용암과 다르다. 이곳 코리움은 자기 자신을 식히며 형태를 고정한다. 내부는 여전히 1000도. 과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코리움은 60% 우라늄 산화물, 16% 지르코늄, 10% 콘크리트 성분, 나머지 불순물. X선 분석으로 내부 구조 확인. 다공성 기포가 끼어 열전도율 낮음. 그래서 식는데 수십 년 걸렸다. 방사능 붕괴열이 지속되며 스스로 녹아내리려 한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하십시오. 그 지하 방의 습기찬 공기, 먼 곳에서 들려오는 물방울 소리. 코끼리의 발은 이제 회색으로 변했다. 빛은 희미해졌으나 여전히 삭막한 형광을 뿜는다. 청소부대 비빌리키의 영웅들. 그들이 로봇 대신 직접 들어가 샘플을 채취한 이야기. 한 명이 30초 노출 후 백혈병. 하지만 그 희생으로 우리는 배웠다. 핵의 본질을. 체르노빌의 교훈은 깊다. 코리움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 인간 오만의 결정체. 1986년 소련 과학자들이 예측 못한 차이나 신드롬의 현실. 원자로가 바닥을 뚫고 지구 반대편으로 갈까 두려웠으나 코리움은 멈췄다. 자연의 장벽, 붕소와 모래의 희생으로 고요히 흘러가는 시간 속 코끼리의 발은 잠든다. 그 독은 천천히 퍼져나가지만 인간의 기억은 더 강하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호흡이 깊어진다.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체르노빌의 심연은 이제 꿈속 이야기. 평화롭게 잠들어 보십시오. 빛나는 발이 지켜보는 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발자국. 그것은 죽음을 약속하는 아름다움이었다. 체르노빌 원전 4호기 지하. 콘크리트가 녹아내린 복도 끝. 1986년 5월 고요한 공기 속에 희미한 푸른 불꽃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그 빛은 환상처럼 부드럽지만 다가서는 자를 삼키는 독이었다. 여기 코랄이라는 이름의 그 괴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코랄의 발. 상상조차 불가능한 방사능의 결정체.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습기 어린 공기, 코끝을 찌르는 금속과 먼지의 냄새.
발밑 콘크리트는 여전히 뜨겁다. 당신은 보호복을 입은 남자들 중 하나다. 헬멧 안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호흡기는 무거운 숨소리를 증폭시킨다. 동료의 손전등 불빛이 벽을 훑는다. 여기다. 발이 보인다. 속삭임이 울려 퍼진다. 그들은 소련의 액체화자들, 청소부라 불린 용사들. 아르투르 케첸베르그와 그의 팀. 그들은 자살 임무를 자원했다. 5분. 고작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친다. 복도는 미로처럼 뒤엉켜 있다. 지붕이 무너진 틈으로 비가 스며들어 바닥을 적신다. 보호복의 고무가 삐걱거리고 공기 중에 떠도는 먼지가 폐를 파고든다. 그들은 카메라를 쥔다. 플래시가 터지며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광경. 검은 용암처럼 굳어버린 질량. 길이 2미터, 생명체의 발처럼 솟아오른 그것. 표면은 거칠고 끝에서 끝으로 균열이 가로지른다. 주변 공기가 떨린다. 계기판 바늘이 미친 듯이 흔들린다. 500 즈이베르트. 시간당. 사람의 몸이 견딜 수 있는 한계는 5 즈이베르트. 이곳에서 5분 버티면 치명적이다. 뼈가 녹고 세포가 폭발한다. 케첸베르그는 무릎을 꿇는다. 손에 든 프로브가 다가간다. 피부가 저려온다. 보호복 너머로 열기가 스며든다. 촬영 끝. 이제 측정.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다. 하지만 심장은 쿵쾅거린다. 팀원들은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린다. 1분, 2분, 불꽃이 더 밝아진다. 체르네리테, 우라늄과 흑연이 녹아 뒤섞인 용융물. 그 무게는 2톤. 폭발의 잔재가 스스로를 보호하며 방사능을 뿜는다. 프로브가 표면을 건드린다. 클릭. 데이터가 기록된다. 1발 50즈 이베르트. 아니, 더 높다. 케첸베르그의 손이 떨린다. 그는 사진 한 장을 더 찍는다. 그 사진은 후에 세상에 공개된다. 코랄의 발. 인류가 본 가장 치명적인 물체. 이제 카메라를 내려놓고 후퇴한다. 다리가 무거워진다. 구역질이 올라온다. 복도를 빠져나오며 그들은 서로를 부축한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도의 한숨. 하지만 그들의 몸은 이미 변하고 있다. 피로 물든 구토, 탈모, 면역 붕괴. 케첸베르그는 몇 달 후 사망한다. 그의 팀도 대부분. 그들의 용기는 체르노빌을 구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없었다면 용융 코어가 지하수로 스며들어 유럽 전체를 오염시켰을 테니까. 이제 확대해서 보자.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체르노빌 4호기에서 일어난 폭발. RBMK 원자로의 설계 결함. 제어봉이 제대로 삽입되지 않고 출력 급증으로 증기 폭발. 1억 2천만 큐리가 대기 중으로 방출됐다. 히로시마 원폭의 400배. 그 결과물이 바로 코랄의 발. 반응로 바닥에서 녹아내린 190톤의 용융 연료가 콘크리트를 뚫고 지하로 흘러내렸다. 중앙 호랄의 3층 깊이. 그 열기는 2000도에 달했다. 세계 최강급 방사능 덩어리. 알파, 베타, 감마선이 동시에 뿜어져 나와 접근 자체가 자살 행위였다. 프리피아트의 유령 같은 기록고를 열어보자. 소련 비밀 문서들. 액체화자 60만 명이 동원된 대작전. 그중 엘리트 바이킹 부대. 1986년 5월 8일 케첸베르그 팀은 로봇을 먼저 보냈다. 하지만 로봇들은 전자회로가 타버려 움직이지 않았다. 방사능이 반도체를 녹인다. 결국 인간만이 답이었다. 그들은 도브 MK5 호흡기, 납으로 된 앞치마, 특수 부츠를 착용했다. 훈련 시간은 30분, 임무 시간은 40초에서 2분. 케첸베르그의 사진은 그들의 승리였다. 그 증거로 소련 지도부는 냉각 작전을 개시했다. 액체 질소 주입으로
코어를 식혔다. 깊숙이 들어가 보자. 그 발의 내부는 어떤가? 현무암처럼 검고 붉은 광택이 돈다. 균열 속에서 알파 입자가 춤춘다. 1986년 당시 측정. 시간당 500 이베르트. 2023년 지금도 30만 베크렐. 여전히 치명적. 한 걸음 다가가면 5분 만에 사망. 그 힘은 체르노빌 참사의 상징. 왜냐하면 이 발이 없었다면 용융 코어가 지각을 뚫고 지하수에 섞여 키이우 강을 통해 흑해로 흘렀을 것이다. 700만 명의 유럽인들이 암과 기형아를 겪었을 터. 다시 현장으로. 5월에 비가 내린다. 프리피아트 거리는 적막하다. 폐허가 된 아파트 창문으로 바람이 스친다. 액체화자들은 버스를 타고 금지구역으로 향한다. 라디오에서 지휘관의 목소리. 자원자만. 생존 보장 안 함. 18명의 젊은이들이 손들었다. 그중 아나톨리 바실라슈크 등. 그들은 코랄의 발을 직접 만졌다. 드릴로 샘플을 채취했다. 피부가 부풀고 눈이 흐려진다. 발이 살아 움직인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그 용융물은 스스로 형태를 유지하며 열을 뿜었다. 이제 역사적 맥락. 체르노빌은 소련의 비밀주의를 드러냈다. 고르바초프가 처음 인정할 때까지 2주 지났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조사한 결과 사망자 4,000명 이상 추정. 하지만 액체화자들의 희생으로 최악은 피했다. 그들의 데이터가 근본 원인 분석에 기반이 됐다. RBMK 설계의 치명적 결함, 양성자 속도 무시, 제어봉 그래파이트 팁 문제. 오늘날 모든 원전 안전 기준이 바뀌었다. 현장의 공기를 느껴보자. 습하고 무겁다. 발자국 주변에 쌓인 먼지층. 그 안에 수백만 베크렐의 플루토늄. 팀이 후퇴하며 그들은 웃는다. 우리가 해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죽음이 도사린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들. 백혈병, 급성 방사선 증후군. 피부가 벗겨지고 장기가 녹는다. 케첸베르그의 마지막 말. 가족에게는 영웅이라고 말해. 프리피아트 기록고 깊숙이. 1986년 10월 발이 식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뜨겁다. 1996년 과학자들이 접근. 로봇 카메라로 내부 촬영. 용융 연료가 코발트처럼 빛난다. 그 데이터는 오늘날 폐기물 처리의 교과서. 코랄의 발은 이제 콘크리트 돔 속에 갇혔다. 뉴세이프 컨테인먼트 아래. 이 용사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다. 그것은 과학과 인류의 경계. 500G베르트의 공포 속에서 그들은 인류를 구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소리. 차가운 콘크리트의 감촉. 푸른 불꽃의 잔상. 체르노빌의 밤이 당신을 감싼다. 평화롭게, 깊은 잠으로 어둠 속에서 고요한 빛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1986년의 폭발 소리는 사라졌지만 이 검은 덩어리는 여전히 맥박처럼 약간의 열기를 뿜는다. 체르노빌의 코리움 4호기 지하. 코끼리 발이라 불리는 그 괴물은 오늘도 조용히 기다린다. 죽음의 침묵이 오히려 살아 숨쉬는 위협으로 다가온다. 상상해 보십시오. 2023년 무거운 방호복을 입은 로봇팔이 천천히 다가간다. 공기는 여전히 뜨겁고 방사능 계측기가 미친 듯이 울부짖는다. 코끼리 발은 이제 원래 크기의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1톤이 넘던 검은 용암은 부서지고 갈라져 먼지가 되어 공기 중에 떠돈다. 로봇의 카메라가 그 표면을 훑는다. 검은 유리처럼 반짝이는 부분과 하얀 결정체가 뒤엉킨 모습. 촉감은 로봇의 센서가 전한다. 여전히 뜨겁다. 1분 만에 치명적인 방사선을 워필렘 흡수할 만큼. 인간의 피부가 녹아내릴 그 열기. 이곳은 사각 지하실. 폭발 후 용융된 해결료와 콘크리트.
모래가 섞여 굳은 자리. 1986년 4월 26일 반응로 폭발로 190톤의 우라늄 해결료가 녹아내렸다. 그중 일부가 이 방으로 흘러들어 코끼리 발을 만들었다. 발명가 아르투르 쿠르도체프스키가 처음 발견한 순간 그는 30초 만에 500램을 맞고 쓰러졌다. 그 후 수십 명의 청소부들이 희생됐다. 하지만 지금 37년이 지난 오늘 그 괴물은 어떻게 변했을까? 최첨단 프로브가 뚫고 들어간다. 일본과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이 개발한 로봇 스카라가 그 심장을 찌른다. 2010년대부터 이어진 탐사. 2021년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다. 코끼리 발은 산화되고 있다. 비소, 실리카, 지르코늄이 섞인 결정체가 서서히 부서진다. 표면은 검게 타들어갔고 내부는 푸른 코로늄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방사능 수치는 여전히 치명적. 1996년 10시간 노출로 400램. 지금은 1시간에 그 정도. 하지만 먼지 입자 하나가 폐로 들어가면 암 유발 확률이 99%다. 숨을 죽이고 들어보십시오. 지하실의 물방울 소리. 빗물이 새어들어 바닥을 적신다. 습기와 열기가 만나 곰팡이가 피고 미생물이 서서히 먹어치운다. 자연의 침식. 과학자들은 핵 폐기물의 자정 작용이라 부른다. 하지만 위험은 숨겨져 있다. 부서진 조각들이 지하수로 스며들까? 프리피아트 강으로 흘러들까? 2022년 IA 보고서에 따르면 코끼리 발 주변 토양에서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이 검출됐다. 느린 독, 수십 년 후 세대를 위협하는. 이제 카메라를 넓혀보자. 체르노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인류의 원자력 유산이다. 1954년 첫 원전 가동 이후 440개 원전이 전 세계에 세워졌다. 체르노빌은 RBMK 설계의 치명적 결함을 드러냈다. 제어봉 문제, 긍정 공급계수, 폭발 후 사르코파구 스톰, 2016년 뉴세이프 컨테인먼트로 봉인됐다. 하지만 코끼리 발은 그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후쿠시마 원천 11, 그 후에도 교훈은 반복된다. 로봇이 더 깊이 파고든다. 내부 영상, 녹색 빛이 깜빡인다. 용융 연료가 층층이 쌓인 모습. 과학자 알렉산드르 보리소프는 말한다. 이것은 죽지 않는 심장이다. 방사능 방암기는 플루토늄 239가 4,000년, 코끼리 발은 3만 년 후에도 위험할 수 있다. 현재 탐사는 그 비밀을 풀기 위함. 미세 균열 탐지, 용출물 분석. 2023년 데이터, 연간 1%씩 질량 감소.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방출되는 알파 입자가 공기를 오염시킨다. 바람 소리가 들려오나요? 배제된 구역에 숲이 속삭인다. 2001 큐에켜메런이 금지구역. 사슴과 늑대가 자유롭다. 인간은 드물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 침공으로 군인들이 다가섰다. 방사능 모니터링이 중단됐다. 코끼리 발은 다시 잊힌다.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이 괴물은 우리 미래의 거울이다. 깊이 숨을 쉬며 생각해 보십시오. 원자력은 인류의 양날의 검. 1950년대 에너지 혁명. 지금은 기후 변화 대안. 하지만 체르노빌은 상기시킨다. 인간의 오만을. 소련의 비밀주의가 4명을 직접 죽이고 4,000명 이상의 암 사망자를 낳았다. WHO 추정. 코끼리 발은 그 증거. 오늘날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AI 안전 시스템. 그러나 숨겨진 위험은 여전하다. 로봇 팔이 물러난다. 지하실은 다시 어둠에 잠긴다. 코끼리 발의 열기가 희미하게 빛난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형태를 바꾼다. 먼지로, 물로, 유전자로. 인류의 취약한 미래를 비추는 등불. 이 영원한 저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 평화로운 밤,
그 질문을 안고 잠들어 보십시오. 천천히, 깊이.